내일 오전 4시 15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런던 더비 또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토트넘이 지금 이제 4위 경쟁 네. 이번에 또 승리 거두면서 좋은 흐름으로 쭉 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현재 두 팀의 승점 차가 12점 차까지 좀 벌어졌습니다. 네. 웨스트햄이 현재 7위에 위치해 있고요. 사실 4위 경쟁하기는 좀 어려운 위치죠. 웨스트햄이 사실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의 극적인 역전골로 이겼는데 얘네는 극적으로 패했습니다. 3대 1로 이기다가 그렇죠. 4대 3으로 역전을 야, 당했죠. 역대급 경기였는데 역대 경기에서 역대급으로 졌고요. 네. 뉴캐슬 유나이티드한테 대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아무튼 뭐 최근 토트넘은 좀 냉온탕을 번갈아서 네. 왔다 갔다 하는 그 현지에서도 굉장히 좀 기복이 너무 심하다. 그 이런 경기력에 얘기를. 대한 비판이 조금 뭐 나오고 있죠. 어쨌든 네. 결과는 만들어내서 다행이긴 하지만 최근 5경기 봤을 때 3승 2패입니다. 울버햄튼이랑 플럼전에서 지면서 네. 좀 주춤했는데 그래도 크리스탈 팰리스, 빌라, 루턴 타운전을 승리로 하면서 일단 4위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정이 다 괜찮았기 때문에 승점을 좀 더 땄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반더벤이 부상으로 빠진 게 타격이 좀 확실히 네. 있는 것 같고요. 드라구신 선수 뭐 괜찮긴 한데 확실히 아직은 아직 프리미어리그 적응기가 적응, 좀 필요하죠. 네.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반더벤이 돌아오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경기를 앞두고는 돌아옵니다. 웨스트햄 상대로 좀 필승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현지에서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술이 늘 같아서 토트넘이 토트넘 같은 경우 플레이네이밖에 없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네. 뭐 그게 늘 비판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너무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상대가 거기에 좀 맞춰서 대응을 잘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좀 첫 네. 시즌이고 뭐 전술적으로도 포스트코로도 발전을 하겠지만 일단은 뭐 손흥민 선수 등 선수들이 조금 이끌어가는 그런 네.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식전 지금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5경기 무승입니다. 이런 흐름 안 좋은 팀 상대로는 반드시 승리를 좀 그렇죠. 거둬야 네. 되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특히 이제 3경기 연속 무승이고요. 네. 번리, 빌라, 뉴캐슬 뭐 상대가 만만치는 않았지만 번리 좀 못 잡은 건 좀 크네요. 네. 그렇죠. 빌라는 또 최근에 좀 약간 주춤하는 것 같고 네. 뭐 시즌 초반에 아스널 막 맨유 이런 팀들 잡았던 팀이라서 올 시즌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았는데 역시 점점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런던 더비고 토트넘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토트넘 팬들은 웨스트햄을 좀 한 수 아래로 보는 그렇죠. 봤을 때 네. 그런 게 있는데 웨스트햄은 좀 동급으로 봅니다. 올 시즌에도 웨스트햄이 토트넘 원정 와서 네. 이기고 왔습니다. 이기고 손흥민 선수 있죠. 나왔지만 골 못 넣었고요. 네, 88분 정도 뛰었는데 네. 득점 없이 빠졌고 웨스트햄이 이제 2대 1로 역전승을 거뒀죠. 네, 네. 심지어 홈에서 역전패를 아, 당했던 토트넘이기 때문에 네. 뭐 웨스트햄이 이런 뭐 자부심을 뭐 가질 만한 또 그때 웨스트햄 네. 흐름이 좋긴 했어요. 네, 그때. 그렇습니다. 보엔도 워낙 잘했었고. 보엘이 최근에 약간 좀 존재감이 좀 없나 싶더니 최근에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손흥민하고 보엘을 좀 살짝 비교를 좀 해보면 일단 두 선수 다 15골, 15골씩 좀 넣고 있고. 네 리그에서 네, 보엔도 좀 주춤하긴 했지만 지난 뉴캐슬전에서 1골 1도움 하면서 좀 다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네, 손흥민 선수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일단 3월에 굉장히 득점 감각이 좋습니다. 네, 3월 한 달 동안 공식전 6경기에서 6골 2도움 기록 중이고 이제 A매치까지 포함한 기록인데 PL 경기만 봤을 때는 4경기 3골 2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 득점왕 시즌에도 막판에 몰아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또 봄바람 불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A 매치 2골, 2경기 모두 골 넣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근 4경기 3골 2도움 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태국전 2경기 포함해서 지금 3경기 연속골. 네. 그 소집전에 풀럼전 때 좀 멈칫하긴 했지만 그렇죠. 그 뒤로 3경기 연속적으로 좀 골을 뽑아내고 있고 웨스트햄전에서 시즌 아무튼 16골 도전하고 있는데 최근에 폼이 좋습니다. 네, 폼은 네. 좋은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건 체력적인 부분이죠 아무래도. 그렇죠. 피곤한 상황에서 지금 경기 현지 시간으로 30일 날 하고 4월 2일 날 하는 거니까 네. 31일, 4월 1일 이틀 쉬니까 거의 뭐 휴식 위주로 하고 경기를 하는 셈인 네. 거죠. 심지어 비행 거리가 네. 영국에서 한국으로 왔다가 한국에서 또 태국 갔다가 네. 태국에서 영국으로 왔기 때문에 또 지난 경기도 거의 풀타임으로 가깝게 뛰었잖아요. 네. 그래서 체력적인 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지난 루튼전 때도 골 넣고 바로 이제 뺐습니다. 네. 그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중 경기 일정이 또 있기 때문에 일정이 상당히 지금 안 좋아요. 그나마 좀 그 이동 거리가 많지 않다는 게 좀 다행이긴 한데 런던 더비니까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 끝나고 포스테코글로 감독도 손흥민 선수 이제 칭찬하면서 정말
엄살 떨지 않는다, 네, 핑계를 그쵸. 대지 않는다. 우리가 할 일은 손흥민을 잘 돌봐주는 거, 음. 손흥민을 잘 케어해주는 거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몸 상태 걱정되는 건 사실이에요. 이 네. 팀에서도 가장 이동도 많고 뭐 혹사를 당하는 그렇죠. 근데 뺄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실. 네. 이 중요한 시기에. 예.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 선수 기록입니다. 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상대로 15경기 6골 4도. 4도. 네, 이 정도면 준수하죠. 엄청나죠. 그렇죠. 네, 그 꾸준히- 3경기당 공격 포인트 2개. 그렇죠. 한 시즌에 한 골은 무조건 넣는다는 네. 얘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그컵에서도 3경기 2골 2도움. 네. 그러니까 총 18경기 나와서 웨스트햄 상대로 8골 6도움이니까 그러니까 14골에 관여를 했으니까 네. 사실 뭐 거의 매 경기당 공격 포인트 한 개씩은 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출전한 경기에서는 토트넘 이제 웨스트햄 상대로 8승 3무 7패 굉장히 좀 팽팽한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네, 런던 더비답게 좀 치열한 그런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보웬 선수를 지난번에도 못 막았기 때문에 네. 자, 이번에 어떻게 이 선수를 좀 잡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토트넘이 뭐랄까 투백으로 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빌드업하는 상황에서 온더볼 상황에서 포백을 쓰는 팀 같은 경우 양쪽 풀백들을 올린다 하더라도 미드필더 한 명이 내려와가지고 빌드업을 해주거든요. 네. 뭐 센터백 사이로 내려오든 아니면 센터백 뭐 어느 한쪽으로 가서 하든 3명 정도를 두고 이제 그 빌드업을 하는데 이 팀은 공격할 때 굉장히 공격적인 마인드로 하다 보니까 2명만 넣고 다 올려버리잖아요. 그렇죠. 뭐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라는 선수가 없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비스마가 내려가서 빌드업 할 때도 있지만 네. 요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볼 소유가 잘 됐을 때는 정말 위력적이고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축구를 합니다. 수적으로 왜냐 공격 쪽에서 뭐 뒤지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잘리면 문제거든요. 그렇죠. 잘렸을 때 토트넘 같은 경우에 3선에서 1차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높은 데서 잘리는 건 상관없고 네. 하프라인 부근에 잘렸을 때 1차적으로 거기에서 이거를 끊어주는 선수들의 역할이 좀 격차가 있어서 요게 잘 안 됐을 경우에 너무 쉽게 노출이 되고 특히 보엔처럼 침투가 좋은 선수들 침투가 좋고 결정력이 좋은 선수가 있는 이 웨스트햄 같은 팀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반더벤이 돌아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낙관적이긴 한데 솔직히 걱정 또 다칠까봐 2번 다 뛰다가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점 그런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 드라고신도 그렇게 절대적으로 느린 선수는 아닌데 반더벤하고 비교했을 때 반더벤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가장 빠르다며. 36km면 거의 네. 음바페 속도인데 그 거구에다가 그렇게 뛸 수 반바페, 있는 선수는 반바페. 많이 없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긍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걱정이 되는 면도 좀 있는 네. 반더벤의 복귀가 눈앞에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태고요. 여전히 그래도 부상자들은 좀 있습니다. 네, 일단 라이언 세세뇽은 계속 햄스트링 부상 중이고요. 네. 솔로몬도 이제 무릎 수술을 받았는데 아직 복귀할 상태는 아니고 솔로몬은 진짜 안 나온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포스터 같은 경우도 이제 발부상으로 못 나옵니다. 하여튼 웨스트햄은 뭐 토트넘에 비해서 부상자 걱정을 좀 덜 네.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현지 매체에서 예상한 토트넘의 예상 선발 라인업 클루셉스키가 없습니다. 네, 최근 폼 때문에 현지에서도 일단 존슨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네, 이번에 또 클루셉스키 빠지고 존슨 들어가면서 상당히 경기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예상 선발 라인업이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플랜 A 그리고 주전 라인업에 천착하는 경향이 있는 포스트코글로 감독을 생각하면 벤탄쿠르 비수만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는 이제 벤탄쿠르가 또 선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 라인업에 그래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네.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웨스트햄 상대로는 비스마가 좀 낫지 않겠습니다. 이 팀이 지금 올 시즌에 뭐 보엔도 보엔입니다만 안토니오의 득점력이나 이런 좀 위압감이 좀 떨어지는 면이 좀 있어도 그렇죠. 어쨌든 최근에 골 넣었고 쿠두스가 굉장히 잘합니다. 쿠두스 쿠두스 다시 우리 그 월드컵 때 네. 가나 우리를 괴롭혔던 쿠두스 그때 아약스였죠. 그때 알았었습니다. 네, 쿠두스하고 이 보엔 선수가 들어오는 침투 어떤 스피드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저는 벤탄쿠르가 부상 복귀 이전 폼으로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네. 또 비수마 선수에 비해서 1차적인 접근 상대가 근처 자기 바운더리에 왔을 때 압박을 넣어주는 요 속도 면에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은 비수마가 강점이 있다 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비수마를 빼는 것은 부상이 아니라면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벤탄쿠르는 오히려 뭐 그런 부분을 못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자르고 공격으로 전환시켜주는데 좀 더 강점이 있는 선수라고 좀 보기 때문에 네. 근데 물론 최근 비수마가 좀 부진하긴 해요. 그렇죠. 비스마도 시즌 초반만큼이 아니죠. 중간에 좀 부상도 있었고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저는 할 거라 생각해서 네. 벤탄코르 쌀을 이렇게 넣었거든요. 지난 네. 웨스트햄전에서도
엄청 공격적으로 하다가 후반전에 맞았기 때문에 네. 후반전에 오히려 변화를 가져가지 전반전 선발 라인을 좀 공격적으로 꾸릴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번에 웨스트햄 원정입니다. 지난번 홈에서는 졌고 이제 원정을 가서 경기를 하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홈이든 원정이든 상대가 뭐 맨시티든 뭐 번리든 기본적인 어떤 그 게임 플랜을 큰 틀에서 바꾸지 않고 가는 네. 사람이기 때문에 점유율도 거의 네. 뭐 잘 밀리지 않고 음.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죠. 그렇죠. 제가 어제 그 만우절 기사 외신 잘못 보고 비카리오 시즌 아웃이라고 떠가지고 어이씨 이랬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또 비카리오 선수 최근에 이탈리아 국가대표 데뷔전을 네, 적지 않은 나이에 치르면서 정말 최근 올 시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활약에 보답을 받고 있는 비카리오 선수인데 그리고 이제 이 경기 이후로 토트넘이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요. 이 경기를 시작으로라고 해야겠죠. 뉴캐슬,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입니다. 와, 거의 이거 야 우승팀 내가 정해줄게. 그렇죠. 물론 다 지면 뭐 그 말 성립이 안 되는 거지만 네. 그 4월달 일정이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뭐 노팅엄 경기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네. 그 지나고 나면 뉴캐슬 원정 거리도 길어요. 뉴캐슬 원정 갔다가 런던에 와서 맨시티 그리고 북런던 더비 하고 이제 5월 4일에 다시 올라가서 리버풀이랑 와, 안필드. 또 첼시 네. 연기된 것도 해야 되잖아요. 네. 엄청나게 지금 살인 일정이라 봐야 되죠. 네. 4월달 일정이. 맨시티하고 지금 첼시는 아직까지 일정이 컨펌은 안 됐습니다만 아무튼 토트넘이 그래서 이런 팀들한테 안 잡히게끔 지금 경기를 뭐 네, 그렇죠. 잘 해야 되는 토트넘이 거고요. 사실 뭐 우승팀 캐스팅 보트라고 하긴 하는데 토트넘도 여유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토트넘이 지금 순위를 보면 한 경기를 덜한 상태에서 아스톤 빌라는 30경기 했고 토트넘이 29경기 했으니까 승점 3점 차니까 거의 이제 같은 순위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탑4에 있고요. 그 아래쪽에 맨유하고는 승점 차가 그래도 꽤 많아요. 네. 8점 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유가 좀 있습니다. 다만 아스날, 리버풀 일정이 저때 네, 맨시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 세 경기 다 지면 이거 그것도 끔찍합니다. 위험한 거죠 사실. 네. 맨유의 뭐 상황을 또 봐야 되겠지만 물론 토트넘 팬들은 그 셋 중에 딴 건 몰라도 아스날만 잡으면 된다. 이런 마인드일 수 있죠. 아스날 우승을 못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북런던 더비 승리라는 네.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좀 애껴줘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웨스트햄전 앞서고 있으면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체력적으로 너무 소모진이 많고 이동도 많았고 웨스트햄전, 이 노팅엄전 요때 출전 시간 조절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좀 일단 리드를 잡아야죠. 는 확실히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네. 토트넘 최근 경기력을 봤을 때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그 이번 BBC에서도 침몰하는 토트넘을 구현했다라는 그렇죠. 표현을 썼고 또 토트넘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유일하게 꾸준하다, 일관성. 기복이 없다, 유일하게 뭐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는 선수여서 워낙 중요하지만 게다가 이제 주장으로서 갖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강점도 네. 있는 영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좀 조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결과적인 모든 얘기를 종합했을 때 웨스트햄 상대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경기들하고 다르게 전반전 무조건 전반에 잘하고 네. 빨리 체력 안배를 해야 된다. 일정상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뭐 과거에 비해서 벤치 라인업도 좀 든든해졌기 때문에 토트넘이 네. 좀 어느 정도 리드를 잡고 나서 역전당하는 빈도도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한때 그런 시대가 많았지만 시기가 그리고 많았지만. 부상자들도 시즌 중반에 엄청 많았을 때 비교하면 그래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네. 근데 지난 경기 때 전반에 정말 개판치고 후반에 어때 존슨이 들어와서 잘 해줬는데 예. 토트넘이 2월 3일 벌써 이게 2달 됐네요. 예. 그 에버튼 원정 고디슨 파크에서 히샬리송이 전반에 2골 넣고 이제 그 막판에 극적인 동점 허용을 네. 비긴 브랜스 웨이트한테 요때 이후로 전반전 골이 없다고. 아, 네. 전반전 이번 경기 좀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되고요. 전반이 관건이 있네요.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아무튼 손흥민 선수 올 시즌에 뭐 벌써 엄청난 골을 넣고 있지만 어깨가 계속 무거운 상황에서 컨디션 관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